진짜 준비해야 돼요. 대한민국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. 우리가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 첫 번째. 작전을, 우리는 그럼 눈 뜨고 당하고 있냐? 응. 그렇게 만만한 호락호락한 대한민국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 네.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에 대한 대비 다 하고 있고. 이렇게 국뽕이 똥하게? 마십시오.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북한만 못했습니까?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. 최근 미국의 언론에서도 등장해서 상당히 저희도 경계하면서 보는 건데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만에 하나 재선에 대해서 김정은과 만난다. 그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. 라는 이른바 북핵 용인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건 우리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. 아니 그 뉴스 보니까 뭐 용인하겠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뭐 핵을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사실 북한의 입장을 받아주는 거거든요. 북한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비핵화 안 한다라는 거예요. 핵 군축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핵 동결이다 이거거든요.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그걸 받아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핵 개발을 동결을 해라. 이제 지금 뭐냐면 북한이 아직까지 미국을 향해 가지고 뭐 사거리는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. 그건 하지 말아라. 그렇다면 남는 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오키나와라든 이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용인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사실 핵 국가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.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뭐 정상적인 외교 관계 다 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 하잖아요. 거기까지 딱 하자.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. 여기서 딜을 딱 마감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실 북한의 그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은 자기 이해만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또 뭐가 되냐면 이제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. 일본이 뭐라 하든 한국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무슨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핵 자산들을 우리가 전략 핵 자산들 전개하잖아요. 그때마다 그 비용도 내놔라. 니네들 위한 거 아니냐. 이럴 수가 있는 거죠. 그 최악의 상황이죠, 우리로서는. 전례가 있죠. 네. 이거 이영종 센터장님,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우리가 늘 외치던 거였잖아요. 그렇죠. 지금까지 그랬고 그게 한미일 공조의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본 축이었습니다. 맞아요. 과거에는 이제 보상을 통해 가지고 핵을 동결시키거나 포기시키고 아니면 뭐 단념시키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사실 뭐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가 집권해서 만약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그 대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일거에 무너지는 걸 수 있죠.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?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러면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2018년 6월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너무나 쉽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이래버렸잖아요. 이거 비용만 많이 들고 이러는데 만약에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만나가지고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우리 옛날처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야 너는 핵은 인정해줄게. 네. 그러면서 너희도 그냥 이스라엘이나 인도, 파키스탄처럼 조용히만 있어. 그냥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핵 보유 명시해가지고 살아.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